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께 다시 한번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가 예전보다 더 길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나갈 곳이 없고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으며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계시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괜히 더 쓸쓸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당신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고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지금 당신은 삶을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 서 계십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휴식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은퇴 이후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은 우울감이 크게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면 인지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신체 건강 또한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는 편안함이 아니라 조용한 붕괴의 시작입니다. 몸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식사는 대충 하게 되고 잠은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문제는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7가지 하루 루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다면 가능한 바로 몸을 일으키십시오. 이불 속에서 오래 머무르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겁게 만듭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몸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떠올려라.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의 걷기만으로도 우울감이 감소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를 다시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따뜻한 국 한 그릇,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십시오. 짧은 인사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연결이 마음을 살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단절된 삶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나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깊이 배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이웃을 돕는 일, 봉사활동, 이 모든 것이 삶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도 견딜 수 있다. 의미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7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오늘 내가 느낀 감정,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바뀔까? 그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은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단 10분만 걸어보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15분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나이는 같았고 환경도 같았지만 하루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은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단 하나라도 실천할 것인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책임을 다해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창문을 여는 것, 잠깐 걷는 것,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아,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얼마든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